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 올해 전투 목표를 기어이 완수하기 위한 진군길에 더욱 박차를 가고 있는 속에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도 당정책 관철에서 선봉대 기수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믿음에 새로운 기적과 혁신 창조로 보답해 나갈 불같은 열이 넘쳐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기업소를 한 해에만도 2차례나 찾아주시었는데 그때가 당창건 70돌 되는 해 7월과 10월이었습니다. 2015년 7월 19일 기업소를 처음으로 찾아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나라의 덕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1945년 11월에 이 기업소를 창립해 주시었다고, 우리 당의 나이자 김종태 전기관차 연합기업소의 나이라고 하시면서 이걸 노동계급들이 앞장서 내달려야 철도가 일떠설 수 있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님께서 우리식의 지하자동차를 만들 때 대한 갑을 치는 때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님께서는 한평생 인민행 열차를 타시고 저가 인민을 위해 멀고 험한 현실의 길을 이어가신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 있어서 열차는 그대로 집무실이었다고, 우리 수령님들을 좋은 철도에 모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는 심정으로 철도를 새 세계 요구에 맞게 현대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웅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기구로 내세워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믿음을 받아안고 우리 노동계급은 80여일 만에 우리 당 앞에, 인민 앞에 우리식의 첫 지하자동차를 만들어 내놓게 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우리를 거듭 찾아주실 때마다 심장에 깊이 새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노동계급의 투쟁 번대를 대를 이어 빛내 나가라는 사랑이며 믿음인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들에게 자력자강의 정신을 심어주시고 붉은기 정신을 대를 이어 빛내어 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 사랑과 믿음은 늘 심장 깊이 새기고 당정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의 번대를 힘있게 과시하겠습니다. 위대한 전승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한치의 땅을 지켜 불사신 마냥 싸워온 전하의 영웅들.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이 발휘하였던 조국수호 정신은 오늘도 혁명의 계승자들의 심장마다에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웅홀에 전시된 공화국 영웅, 노력 영웅들 가운데는 전쟁이 일어나자 42살에 인민군 전사로 입대해서 7달 만에 공화국 영웅이 된 김의송 동지도 있습니다. 해방 전 25년 동안이나 서작살이한 보숨살을 하면서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아오던 김의송 동지는 해방 후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땅의 수인 조선노동당원으로까지 자라났습니다. 인간의 참된 존엄과 행복을 찾아준 고마운 조국. 바로 그 조국을 다시는 잃지 말자고 김의송 동지는 아바이 병사로 영약 조국수호의 길에 떨쳐나섰고, 입대한 지 5달 만에 중기관총으로 날아드는 적비행기 2대를 격추하여 포연소린 전옥가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축하 전문을 받았는 영광을 지니게 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량없는 그 믿음은 그대로 그가 영맹한 전투 영웅으로 자라나게 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정말 김의송 동지가 지닌 그 정신세계는 어떻게 돼서 영웅이 될 수 있었는가고 묻는 자기 전우들에게 한 길지 않은 대답 속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용이 되는 길이 따로 있는 건 아니요. 중요한 건 우리 병사들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오보이 수령님께 충성 다하는 것이요. 이것은 김의송 영웅 하나의 심정만이 아니었습니다. 전하의 용사들의 가슴마다에 맥동치던 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위대한 연대 승리자들이 지녔던 조국수호 정신, 혁명 보위 정신은 오늘도 위대한 당을 따라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습니다.
결사의 정신으로 당정책 관철에 떨쳐나서자.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을 우리 흉령의 필승의 복음으로 들어지고 나가자. 자립경제발전의 전초기지인 석탄공업부문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탐사와 굴진을 선행시켜 더 많은 채탄장들을 확보하고 운반 능력을 높이는 데 힘을 놓으면서 석탄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독천지구 탄광윤화기업소의 일꾼들과 탄부들은 상반년도 석탄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 실무적 대책들을 철저히 앞세우면서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으로 석탄 생산의 기계화 비중을 적극 높이고 있습니다. 1단계 밀두공사가 완성돼서 운반 능력을 대폭 누린 데서 우리 경우가 겨울을 찾고 올해는 석창탄광, 독천탄광, 남한탄광 그래서 2단계, 3단계 밀두공사를 벌려서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중심공정 대상들을 과학적으로 선정하고 당 결정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 수십만 톤의 매장량을 확보한 것을 비롯해서 연합기업적으로 장마철을 앞둔 지금 80여 개의 예비 채탄장들을 마련하고 장마철에도 생산을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연속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소창청년탄광에서는 하반년도 석탄 생산 계획을 무조건 수행할 요리 안고 암질 조건에 따르는 앞선 작업 방법들을 받아들여 석탄 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석탄 생산을 누리는 데서 이거 운반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탄광에서는 지난 시기 3갱, 5갱, 8갱 이 3갱에 대한 수천 메다의 벨트 콤베아 공사를 다 이미 다 끝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벨트 콤베아 운영 계통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는 데 주되는 힘을 놓고 지금 현재는 벨트 콤베아 운영 조작을 현대화해가지고 조종실에서 매 계단별 벨트의 가동과 종지를 조정하게끔 하고 또 가동 상태를 실시간 감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종전에 벨트 운영에 들던 수십 명의 노력을 전락하게 되었고 생산 원가가 훨씬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독천지구 탄광윤화기업소 형봉탄광의 석탄 생산자들은 지난 상반년 기간의 성과와 경험, 교훈의 토대에서 장마철 기간에도 생산을 중단 없이 내밀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 탄광은 물이 많은 탄광으로서 펌프만 해도 수십 대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폭에서 제일 남은 문제가 비아링 문제입니다. 그런데 남덕청년 탄광에서 현재 도입하고 있는 이거 수지 배달로 이거 비아링 대용으로 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가서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생산해낸 이 수지 미라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걸 도입하니까 종전의 비아링에 비해서 2달 남아가고 있습니다.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28 직동 청년탄광의 일꾼들과 탄부들은 많은 예비 탄밭을 조성한 데 만족함이 없이 굴진에 계속 용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탄광에서는 솔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치밀하게 짜고 돌면서 자체의 실종에 맞는 여러 가지 앞선 굴진 방법과 채탄 방법을 받아들여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지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고온 현상과 폭염에 의한 피해로부터 농작물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벼는 한참 지금 이삭을 베는 시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 시기에 폭염이 지속되면은 벼 뿌리 썩은 병, 그 다음에 열병, 무늬 마른 병, 밤새기 마른 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병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간단 물대기와 포화수식 물대기를 위주로 하고 물량들이 많은 곳에서는 흐름식 물대기를 적절히 배합해서 농물 온도를 낮춰주고 병이 발생하면은 그에 해당한 농약들을 제때 시비해서 병이 더 퍼지지 않게 사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온도가 높아지면서
날씨가 좋다고 해서 늪비료를 치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됩니다. 강냉이 한참 개꼴이 나오는 시기인 것만큼 수정률을 높이기 위한 이런 대책을 취해야 됩니다. 생육이 약한 개체부터 개꼬리를 뽑아서 이삭이 제때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수정률을 빨리 높이는 문제고, 만일 고온 피해를 받아서 수정률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인공 수정을 하기 위한 이런 대책을 취해야 됩니다. 또한 고랑 관수를 진행하고 강우 관수를 진행해서 강냉이 밭을 비롯한 밭들의 물기 함량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지금 풀베기를 한참 진행하는 조건에서 강냉이 밭에 청풀 깔기를 진행해서 토양의 증발 양도 줄이고 토양의 온도도 낮추기 위한 이런 대책을 취해야 합니다. 여기는 삼석교역 장수원 협동농장입니다. 이곳 일꾼의 말에 의하면 고온 현상이 시작된 지 거의 열흘이 되어지만 아직까지는 농작물의 상태가 괜찮다고 합니다. 이제 이들이 그 폭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여기 일꾼의 말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상승무의 통보를 받고 이 폭염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농장 쪽으로 물보장 대책을 세운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부터 4단까지 양수장이 있는데 양수장들은 수정비를 다 이미 다 끝낸 상태고, 양수장도 먼 데 있는 포전들에서는 하천들을 이용해서 이동식 양수기들을 설치해 놓고 임시가게에 물 원천을 보장할 수 있게끔 작골을 다 갖춰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이거 후름식 물대기를 진행해서 낮에 더워진 물을 계속 흘려버리면서 너물들을 떨구고, 물 원천이 좀 부족한 곳에서는 물을 한 2-3cm 정도 압수되고, 그래서 낮에 더웠던 물이 빨리 밤에 짙게 가지고서는 뿌리 썩은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작물에서도 같습니다. 지금 강냉이 깨꼬리가 나오는 시기인데 이때 대당 하루에 0.8 내지 1.5리터의 물을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정이 끝나는 차례로 두 줄 건너 두 줄씩 이삭에서 두세 잎 올라가서 깨꼬리 치를 진행합니다. 수분 증발을 막아서 가물 피해를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땅도 그 땅이고 고온 피해를 비롯해서 재해성 기후 조건도 우리가 여러 번 겪어봤습니다. 문제는 우리 농사꾼들이 어떤 잡들을 가지고 달라붙는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랑남구역 랑남협동농장에서는 불리한 기상기후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논물 관리와 논뷰 용량 개선을 과학기술적으로 짜고들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은 고기가 다 조랑논들입니다. 근데 현재 대기온도가 상승한 조건에서 유역가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땅 물대기를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조석 진원도로에서는 후름식 물대기를 위주로 해서 논물 관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상승하는 데 맞게끔 니트로 후미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강물질 비료를 입분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강물질 비료를 입분무해주면 이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거 비스듬하게 해서 용량물질이 많이 소모되는데 이걸 다 보충해 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지어지게 됩니다. 강냉이도 대기온도가 높아지는 데 맞게끔 수정된 차례로 깨꼬리를 꽂아주기로 해서 수정률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이삭 조물기도 높여주며 이제 쿠물과 태풍 피해 때 이거 바람에 넘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게끔 미리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함흥시에서도 폭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서 좋은 작황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예견성 있게 짜고들고 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 농작물에서는 뿌리 활성이 떨어지고 각종 병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논물 갈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보다 높이도록 하면서 아미노산 미량원소 복합비료와 나노 흑염분산제를 비롯한 이런 영양제들을 섞어서 시비를 대대적으로 조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강냉이 밭에서 감을 타는 면적은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쪽으로 강우기와 발동양수기를 집중적으로 보장해 주면서 강냉이 밭에서 가물을 타지 않게 물을 대주고 있습니다. 특히 매 양수장마다 책임권을 다 파견해 주고 그들이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면서 예비 부속품 보장과 정기 보장 실태에서 제기되는 것을 제때제때 대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3도씨 이상 높아지어 무더위가 지속되고 내륙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35도씨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조건에서 지금 모든 부문에서는 폭염의 부정적 영향을 잘 알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날씨에 이렇게 안경을 끼고 다녀야지 끼고 안 다니면 이렇게 눈이 막 시리고 또 안경을 끼니까 눈에 피로감도 없어지고. 아니 저는 원래 더위를 안 타는 사람인데 올해 여름 얼마나 더운지 항상 이렇게 찬물을 객고 다녀야지 못 견디겠습니다. 차가 어쨌든 달리면서 열도 받고 거기다 땅도 달고 대기 온도 자체가 달았으니까 어쨌든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은. 땀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들치로 햇빛을 피하느라고 지금 그저 하는데.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혈압약을 많이 쓰면서 심장에 좋은 찔강이차나 여러 가지 차들을 마시면서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날씨도 보고 그러니까 34도라 그러는데 습도까지 80% 기준 이상이니까 또 막 몸이 끈적끈적합니다. 지금 이렇게 고온이 지속되면 철길 구간들에서 레일 팽출과 같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열차 운행 과정에는 충목이 부러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운수 부분에서는 이런 현상들에 한해서 필요한 대책들을 좀 강구해가지고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조직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이 교통 운수 수단들 중에서도 이 궤도나 무궤도 전차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명 피해를 철저히 막기 위한 그러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열 팽창으로 해서 차 바퀴들의 토짐 현상도 나타날 수도 있고 무궤도 전차 선들이 처지는 그러한 현상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 료객운수 부분에서도 심한 무더위를 해가지고 적지 않은 지장을 받았습니다. 우리 연못동 평양 여기 로선만 하나 보더라도 정말 창전대교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전차선이 심하게 처져가지고 정말 우리 료객차의 정상 운영에 적지 않은 지장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료객운수 종합기업소에서 정말 중요한 이 위치들에 선로차들을 각국이 배치하고 여기에서 선로공들이 즉시 대책하게 한 이런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님들이 정류소에 대해서 심한 무더위 속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우리가 지난 시기보다도 정말 차 수리 정비도 더 잘해가지고 무궤도 전차의 발차 시간을 최대한 앞당기고 해기 시간을 줄임으로써 인민들이 정류소들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요객버스, 몽거리 요객 수송하는 요객버스들은 보온 현상과 관련해서 차바퀴 토짐률이 생길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그에 대한 차 부속품, 예비 부속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을 마련해야 됩니다. 사업소들에서.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을 보면 18일 하루 동안에만도 40만여 명이 악성 비루스에 감염돼서 총 감염자는 1억 9,119만여 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자 수는 전날에 비해서 7천여 명이 더 늘어나 410만 5,3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지금 전염력이 가장 강한 델타 변이 비루스가 세계를 휩쓸면서 보건 위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지난 6월에 델타 변이 비루스 감염자 수가 전체 감염자 수의 40%를 넘어섰지만 7월에 들어와서 그 비율은 약 7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래 및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델타 변이 비루스가 급속히 전파되면서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보건당국은 앞으로 몇 주일 안에 델타 변이 비루스의 전파로 인한 영향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그에 대처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 비루스가 급속히 전파되면서 전국의 모든 주에서 감염자 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 언론이 전한 데 의하면 지난 한 주일 동안의 하루 평균 감염자 수는 그 전주에 비해서 1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38개 주에서는 증가율이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카나다에서도 델타 변이 비루스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온타리오 주에서 새 감염자의 대다수가 그에 감염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이 변이 비루스가
주되는 악성 비루스로 됐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디아의 뭄바이시에서 18일 무더기 비가 내려 피해를 입었습니다. 큰 물로 도로들과 건물들이 물에 잠기고 열차 운행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또한 흙사태가 발생해서 2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여러 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다음, 볼스카에서 강풍을 동반한 무더기 비가 내려서 큰 물이 났습니다. 이 나라의 남부 지역에서는 큰 물로 도로와 주민지대가 침수됐으며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중부 지역에서는 큰 물로 2개의 다리가 파괴됐다고 합니다. 피해 지역들에서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다음, 러시아의 시베리 지역에 있는 야쿠츠크시에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지하 용구 동토층이 녹아내려 건물 파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의 말에 의하면 30여 년 전에는 이 지역에서 여름철에 땅 녹음 깊이가 1.5m 정도였지만 지금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3m, 지하 5m까지 녹아내려 집안 변형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된다면 50년 후에는 야쿠츠크시에서 70%의 집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됐습니다. 평양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이 대기 불안정으로 해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고 특히 이 안주에서는 1시간 동안에 46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이었는데 특히 이 증강 그리고 이 자송에서는 35도 이상의 고온이 나타났습니다. 기온과 대기 습도가 높아져서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2 내지 3도 더 높아서 몹시 무던감을 줬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2도로서 평년보다 3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은 황해남도와 동해안 바닷가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중부 내륙을 위주로 이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평안남도 내륙을 위주로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소낙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은 7월 20일 화요일 음력으로 6월 열 하루입니다. 내일도 역시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고온주의 경보로서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내일 평안북도에서 새벽과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개겠고 북부 내륙 지역과 함경북도, 라선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양과 연탄을 비롯한 소연 충북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개였다가 한때 산발적으로 소낙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이고 대기 습도는 70% 이상으로서 날씨는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기온과 대기 습도가 높아져서 날씨가 무더워지면 이 공기 중에 산소 함량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 속에서 여러 가지 병 증상들이 나타나거나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한 죄를 들러주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4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저녁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후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는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몬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점차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본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9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강동지방으로서 3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동해에서 내일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에서는 내일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고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내륙을 위주로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고 대기 습도는 70% 이상으로서 폭염이 지속되겠고 특히 내륙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는 35도 이상의 고온이 나타날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3도 이상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